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내 안에 너 있다. 어쩌다 북해열전입니다. 난데 내가 아닌 나. 정발산동 석유부자. 참치. 내 속에 내가 너무 도만하.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반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정화 씨 매번 의상 컨셉이 맨날 달라지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좀 난해한데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의상입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도만하. 그래서 오늘의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내 안에 너 있다. 어쩌다 북해열전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요즘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난데 내가 아닌 나. 민호 씨는 만약에 부캐를 가질 수 있다면 뭐로 가지고 싶어요? 보통 이런 거 좀 이름 따라 가거든요. 정발산동 석유부자. 약간 이런 거 어떨까요? 만수르 동생 천수로 약간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정화 씨는 본캐는 이제 문화부 기자니까 부캐는 개그우먼 같은 거 아닐까요? 약간 그래도 피극실 회비 많이 밀렸다고 하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가끔 부캐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주인공은 실제로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화 내 안의 그놈의 동현이죠. 조직의 보스 판수와 소심한 고등학생 동현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서로 몸이 바뀌게 되죠. 나 이상한 아저씨가 됐어. 나 어떡해, 아빠. 전형적인 바디 체인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 두 주인공이 1인 2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몸이 바뀌기 전과 후 서로를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영 배우를 다시 봤어요, 사실. 박성웅 씨가 극중 동현이가 이 판수를 바뀌고 나서 해야 되는 모든 대사를 녹음을 싹 해서 줬다고 합니다. 이거를 진영이 이렇게 막 계속 들으면서 그 말투를 따라하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극중 이 판수의 말투, 예를 들면 뭐 했니? 나 하니? 이런 아재 말투라던가 내가 소위 셔틀 뭐 그런 거였니? 너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니? 아니면 뒤로 살짝 젖혀서 이게 팔자로 이렇게 걷는 모습이라던가 자리에 앉을 때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척 올리는 이 모습 등이 판수 캐릭터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판수하면 또 이 넥타이 탁 매주는 그쵸. 그 포인트도 굉장히 잘 따라하죠. 연장 버리고 넥타이 매니까 감이 좀 안 오지? 앞으로 성가시게 하면 알지? 사람이 단정해야지. 저는 그 와중에 이 고등학교의 이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진영고등학교.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 진영이 다니는 학교니까 진영의 이름을 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진영이 처음에 나올 때는 뚱뚱한 문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이 뚱뚱한 주인공이 진영인 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진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이스터에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이런 걸 놓치면 미노타우루스가 아니죠. 저는 극중 동현이의 이런 변신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통쾌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원래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네. 왕따이기도 하면서 일진들을 셔틀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매 쉬는 시간 나한테 튀어와. 햄버거랑 딸기 사오고. 내가 저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조직폭력배 판수의 영혼이 들어가면서 여태껏 당한 안갚음을 아주 톡톡히 해줍니다. 처음에 다시 학교에 가서 동현이를 괴롭혔던 일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이거 미친 새끼가 당장 안 내려. 괜찮아? 그 통쾌함의 그 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탄산이 정말 강하죠. 맞아요. 너무 통쾌했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통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뭔가 억울하고 내 캐릭터가 아닌 다른 누구로 복수하고 싶고 이럴 때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 정아 씨 요새 스트레스가 좀 많은가 봐요. 요새 스트레스 있으면 폭발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난 행복합니다. 저는 극중 현정과 엄마인 미선이 나타나고 너 어제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 갔었어? 미선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현정이라는 캐릭터가 판수의 친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더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현정, 그리고 미선, 그리고 판수로 빙의된 동현의 케미가 정말 적재적소에 녹아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 뭐? 괜찮다면 조금 더 은밀한 부위를 얘기해도 될까?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인물들이 만나는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이 현정이 골목에서 엄마와 동현의 사이를 오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빵 터지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해 줄래? 설사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불륜이야. 잊었어? 불륜이라니? 그런 말이 왜 둘 사이에서 나와? 네 엄마를 사랑한다. 뭐? 현정이 좀 놀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펜트하우스 김수목 작가 드라마에도 안 나올 그런 막장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다면 이제 정아 씨께서 극중 미선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첫사랑이 진영의 외모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잘 기다리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수능 공부도 옆에서 잘 이렇게 보필 하다가 이제 대학 가면은 저는 사귀겠습니다. 저희 첫사랑과. 키워서 잡아먹겠다. 잡아먹는다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저는 그냥 잘 이렇게 보필하겠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동현과 미선의 장면에서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첫사랑 미선을 보고 정말 박력 있게 키스를 팍 하는데 미선아, 진심은 뺨을 찰싹 이렇게 때렸는데요. 동현이가 의자에 이렇게 슬쩍 앉았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쓱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대본에는 없는 행동이라고 해요. 때리기 전에 이 두 배우가 그냥 한 번에 세게 가자. 이러니까 진영이 네 알겠습니다 선배 이래서 라미라 씨가 실제로 정말 세게 풀파워로 확 이렇게 뺨을 때렸다고 해요. 진영 씨와 세상이 흔들릴 정도라서 그때 내가 자리에 앉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성별까지도 바뀌어서 부캐가 형성되는 주인공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보이걸싱입니다. 서로 앙숙 아닌 앙숙인데 박물관을 다녀온 다음 날 서로 몸이 바뀌어 버립니다. We need to talk. 영화에서도 남녀가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넬과 우디는 사사건건 싸우면서 서로의 삶을 망쳐갑니다. 여자가 된 우디가 야하게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날라리가 된다든지 남자가 된 넬이 게이인 척하고 여자친구를 차버린다든지 I'm afraid we can't see each other anymore. I don't find you that attractive anymore. What? You just look kind of plain. 사실 남녀의 몸이 바뀌는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체인지가 있는데요. 배우 정준 씨와 요새 펜트하우스로 한창 천서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소연 씨가 몸이 바뀌는 영화였습니다. 얘. 너 지금 어딜 만지는 거야?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요. 아빠? 도윤이냐? 그리고 영화 아빠는 딸. 드라마 시크릿 가든. 외국 영화 하칙. 그리고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도 유명한 남녀 바디 체인지물이죠.
남녀가 몸이 바뀌는 설정은 특히 남녀 성별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자 주인공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요. 극 중에 유럽 범죄인 스타일로 바뀐 우디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5대5 가르마로 이렇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나는 우디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What am I wearing? Nonsense. You can't beat a classic look. My hair! You made it all dorky! A center parting is very European looking. No, it is very dorky looking. Excuse me for taking a little pride in your appearance. 이 영화는 하이든 바디 체인지물이잖아요. 타겟층이 뭐겠습니까? 10대에서 사실 20대 여성이에요. 뭐야, 남자 주인공 왜 이렇게 멋있어? 라고 하는 이 여심을 자극하는 남자 배우 캐스팅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이 우디 역할은 정말 100점짜리 캐스팅이었다. 30대, 40대, 뭐 50대, 60대 어머니들까지도 함께 이 10대 딸의 손을 잡고 볼 수 있는 영화다. 이 미남 전문 기자 주장합니다. 거의 웅변대회인 줄 알았고요. 미남에 약하고요. 네. 성별을 떠나서 영혼들을 부캐로 달고 다니는 주인공들도 있죠. 아, 그렇죠. 제 인생 명작 중에 하나인 영화가 있습니다. 오. 바로 헬로우 고스트인데요. 혼자 참 오래도 열심히도 살았다. 그래봐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 고아로 평생을 외롭게 살던 상만이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 기도를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또 못 죽었다. 그 부작용으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명도 아니라 무려 4명의 귀신이 상만의 몸에 빙의하게 됩니다. 꼴초 아저씨 귀신, 울보 아줌마 귀신, 변태 술고래 할아버지 귀신, 그리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초딩 귀신인데요.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오늘부로 너랑 몸 같이 쓰게 된 사람이야? 네, 이 4명의 각각 다른 귀신들이 빙의를 하니 이 주인공을 맡은 차태현 배우는 무려 1인 5역을 소화를 합니다. 이 연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술은 입에도 못 대며 단 걸 좋아하지도 않으며 담배는 정말 배운 적도 없으며 사내로서 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원상이 처음 나와서 미안. 맞아요. 실제로 이제 상만을 연기한 차태현 씨는 비흡연자인데요. 고창석 배우가 맡은 이 꼴초 아저씨 귀신이 빙의되는 장면을 찍을 때마다 매번 담배를 펴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곤혹스러운 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능청스러운 연기로 승화시킵니다. 연출을 맡은 김영탁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당시 차태현 배우가 이미 차기작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딱 읽고 작품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흔쾌히 출연을 승낙을 했고요.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주연 없는 물론이고요. 조연 연기자들 그리고 투자사 결정이 단 일주일 만에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영혼의 아바타 역할로 자신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주인공도 있는데요. 영화 원더풀 고스트에서 정의감이라고는 1도 없는 장수 역을 맡은 마블리, 마동석 씨 얘기를 해볼게요. 원더풀 고스트에서 정말 의외의 캐릭터이죠. 정의감 만렙을 자랑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을 꼬나보냐고. 뭐 어쩌라고. 오씨. 내립시다. 네? 내린다고. 불의를 보며 100% 참는 캐릭터를 맡아서 또 한 번의 귀염뽀짝한 이런 연기를 했죠. 굵은 팔뚝으로 딸 머리를 묶어주는 장면이라던가 생선을 안 먹겠다는 아이와 입씨름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 알면서도 당하는 마동석 특유의 개그예요. 맛없어도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이쯤 되면 얼마나 귀여운 캐릭터인지 귀요미 지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마동석 배우가 출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게 실제 마동석 배우의 북캐릭터 같아요. 귀요미. 귀요미. 장. 김영광 배우가 연기한 경찰 태진은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영혼 상태의 태진은 머리를 다친 유도체육관 관장 장수에게만 보이게 됩니다. 조폭들이 어쩌면 목격자일 수도 있는 마동석 장수를 처리하기 위해 들이닥치는데
영혼 상태인 태진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재빨리 알려줍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왔어요. 자꾸 벽에서 나와. 씨. 과장님 뒤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왠지 생각나는 영화 없어요? 글쎄요, 제가 이런 거 잘 맞추긴 하는데 딱히 저는 생각나는 영화는 없는데 뭐지? 오 마이 러, 오 마이 달링 이 노래 몰라요? 바로 사랑과 영웅. 패트릭 스웨이지가 주인공이었던. 그렇죠. 노래를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도 너랑 같이 여기서 살고 싶다. 네? 우리 현지 안아주고 싶다. 뭐라고요? 예, 아니 내가 아니라 지금 그 태진이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태진이 쌤 역할 그리고 현지가 몰리 역할, 장수가 오다메 브라운 캐릭터를 이제 연기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조원희 감독이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소재 자체가 사랑과 용원의 오마주라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르적인 오마주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마이 러, 오 마이 달링. 우리가 영혼은 될 수 없으니까 만약 동물 중에서 북 캐릭터를 삼는다면 민호 씨는 어떤 동물이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늘보? 왜? 이번 생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조금 게을러도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정화 씨는 어떤 동물이 부캐가 되면 좋을까요? 참치. 참치? 뱃살이 많아도 칭찬 드릴 수 있는 참치. 근데 죽어서야 이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살아서도 이름을 남기지 못할 거면 제가 비싸게라도 이제 뱃살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그런 역할이라도 되고 싶네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정화는 죽어서 뱃살을 남긴다. 좋네요. 귀요미. 근데 늑대 기질을 아예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늑대 아이. 이 애니 정말 이제 소장각 애니인데요. 네. 母が好きになった人は狼男でした 대학생 하나가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된 남자가 알고 보니까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늑대 인간의 후예였고, 이 늑대 인간의 후예인 남자와 함께 아이 둘을 낳아 행복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남자는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엄마가 된 하나는 홀로 두 늑대 아이들을 기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늑대 아이들을 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늑대인지 비글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왜 이 유키 아메가 흥분하면 귀하고 꼬리가 쫑긋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늑대 인간의 모습이에요. もうすぐだからユキ 그런데 보다 보면 은근 마음 아픈 장면들이 좀 있어요. 활발하고 호기심 넘치는 첫째 아이 유키가 방부제를 먹고 쓰러졌는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야 할지 동물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이 또 마음이 미어지는 게 동물병원이랑 소아과랑 또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맞아, 하필.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지 갈등하는 그 엄마의 마음. 小児科と獣医さんどちらに行けばよいか迷い子供が誤って乾燥剤を食べてしまいまして2歳児です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결국 트름 한 번에 유키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동물적인 소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食欲ですかお腹すいた 이 생각을 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나에겐 필요하다. 이 유키랑 아메가 막 방을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아기 때 막 하울링을 하고 이럴 때 오은영 박사님이 유키 함의 다리를 허벅지로 꽉 잡고 팔을 잡고 얘기하는 거지. 안 돼. 이렇게 하면 유키랑 아메가 조금 더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또 강영욱 씨도 이제 합세를 한다면은 그렇죠. 애들이 엇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일본의 강영욱과 오은영 박사님이 없어서 이 하나가 굉장히 힘들어했다. 예. 영화 속 부캐 열정 마지막 영화는 베놈입니다. 어떤 부캐릭터인지 짐작이 가죠? 외계 생명체인 신비오트가 숙주에게 기생하면서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베놈인데요. 기자 에디 브록을 숙주로 삼으면서 일대 베놈이 탄생하게 되죠. What the hell are you? I am Venom, and you are mine.
관자놀이까지 찍 찢어진 입에 아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혀도 뱀처럼 움직여요. 충격적인 비주얼이었는데 조금 이제 무서운 외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상에서 나오는 베놈은 알고 보니까 신비오트계에서는 살짝 아웃사이더 캐릭터였죠. 에디와 손을 잡은 것도 지구에서 강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조금 표현이 됩니다. On my planet, I am kind of a loser, like you. But here, we could be more. Excuse me? And I'm getting to like it here. Oh, you like us now, do you, huh? However, there will be nothing left to like if we do not stop that rock.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런 점을 보면 좀 찌질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살짝 이제 반전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작품을 보면 눈, 배, 췌장, 뭐 먹을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군. Eyes, lungs, pancreas. So many snacks, so little time.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이병스럽죠. 목소리가 이게 걸걸한 것도 사실 변성기가 와서가 아닐까. 중이병 캐릭터 웃긴데요. 네. Apologize. 오늘의 최고다우션 내 안에 너 있다 어쩌다 북해열전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북해가 대세인 이유 이젠 아시나요?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앉아. 얘기 안 끝났어. 아 예? Stop and go. 잠시만 멈추고 Ready, set, go. 내게로 Stop and go. 오늘 최고다우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퐁덩! 빠져보자!